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재작년엔가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려주신 분이에요. 아주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인데, 여기가 앞에 요 내용만 보면은 보이나요, 이제? 자, 가운데 음양태극도가 되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기운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양과 음이 계속 갈마들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과 음 하지 않고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음양이라고 표현했죠. 자, 음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양이라면은 땅은 음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종증유시의 이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하늘이 무슨 일을 하나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만나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는 곧 다시 시작한다라고 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 그랬죠. 마칠 조자에다가 밝은 양 하나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양과 음이 계속 대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하루때로 표현하자면은 조, 주, 성,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덕으로 표현하자면 원형, 이정. 그 다음에 그 원형, 이정에 따라서 땅에서는 생, 장, 수, 장하는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지만은, 자, 실질적으로 요거를 만들어 쓰기까지 왜 이게 필요했느냐면은, 글자가 없는 시절에 모든 사람들한테 때의 정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저번 날이 따뜻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방이 굉장히 따뜻했죠. 근데 막상 나와봤더니 어때요? 아이고, 무지무지 추웠습니다. 자, 봄날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절히 따뜻하다고 해서 우리가 씨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냉기가 없을 때, 그때 씨 뿌려야 되죠. 안 그렇고 어설프게 씨 뿌렸다가는 싹 나오다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를 알기 위해서, 글자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이거였죠. 양보와 음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12개, 12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공부했던 것이, 자, 복희 씨가 천문을 보고, 그러니까 은하계를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별들의 움직임 속에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도수를 그렸다라고 그랬죠. 그 하도수는 1부터 10까지의 이치가 있고, 그 이미 하도수 속에 1육수, 그 다음에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라고 하는 이미 5행의 이치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생성의 원리를 다루고 있더라.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사상위와 사상수로 표현을 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무궁한 이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이 그게 어디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복희 씨가 바로 안에 있는 파란 그림을 뭐라 그래요? 복희 씨 선천팔계 방위도, 그다음에 그냥 선천팔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희 씨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냥 자연의 이런 이치만 이렇게 파악하면 됐어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때를 필요로 하니까 소성계, 이게 이제 소성계라 그러죠. 이 소성계 8개가 다시 한번 자기 짝을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정 8회의 법칙에 따라서 64개가 만들어지고, 그 64개를 가지고 이런저런 통치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글자는 없어도 말은 있죠. 그죠? 글은 없어도 말은 있습니다. 글 없다고 말 못하나요? 내가 글자 모른다고 말 못해요? 글자 모르더라도 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희 시대 이미 이제 농업사회,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이 체제들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구분은 아니지만은, 그 시기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갖춰져 있고, 아직은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64개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거죠. 그것을 문왕이 나중에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재정리를 해서 글자로 남긴 것이 오늘 우리한테 전해지는 괴사와 효사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복잡한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것만 갖고는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공자가 거기에다가
글을 매달아서 마침내 유학이라라고 하는 이 학문적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단순한 유학이라라고 하는 학문적 체계가 어느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황하문명권의 모든 통치 철학을 그죠? 하나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글이 바로 그 주역에 있는 그 글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어느 날 뜬금없이 어디서 툭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이미 앞서간 시대에 그 왕들의 그 통치에 대해서 한번 쭉 전부 다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런 이전부터 자, 이제 글자가 만들어 황제 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괴로에서 전달된 이 글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자, 어쨌든 사관들이 기록을 계속 해둡니다. 그 기록해둔 그 기록물들, 그게 사기가 되는 거죠. 사마천의 사기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기록, 다시 말해서 군주가 말했던 그 내용들, 말해서 그게 정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을 찾아서 공자가 문헌고증이 확실한 것들, 그냥 누가 엉터리로 꾸며내는 것들, 이거 위서 같은 경우들은 다 빼버리죠. 빼버리고 정리해 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서경입니다. 서경. 서경 공부, 우리 저 종로 사무실에서 서경 그 강의 3월 6일부터 그 열기로 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하십시오. 그 서경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은 공자를, 그 서경 모르고 공자의 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 주역 속에 대상전이나 단전이나 이쪽에 그 다음에 십익전 어쨌든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서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논어에서 공자님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전부 다 서경에 근거를 합니다.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나온 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통치를 요렇게 해서 이 12대에 맞춰 가지고 쭉 통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글자가 나오면서 어쨌든 여기다가 전부 다가 글자들을 요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12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고 그런데 이제 12대만 갖고는 조금 부족했죠. 12대는 기본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했다? 해. 그냥 해. 그냥 달.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달도 아니고 그냥 해도 아니고. 그거 모르니까 서양 애들은 맨날 헤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맨날 헤매다 보면 어쨌든 헤매더라도 살아야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가지면 돼요. 자꾸 이제 강력해져 가지고 침범해서 뺏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자연을 잘 모르죠. 아까 자연 걔네들이 살던 그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곡물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골고루 얻기가 힘들죠. 한 지역에서. 근데 황하문명권은 그 두 개를 아주 간단하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되는 거죠. 걔네들은 고기 먹으면 고기에 힘세니까 그래서 일단 가축을 기르는 게 더 우선이겠다. 왜냐면 풀을 뜯어 먹으니까. 그래서 잘 길러서 누구하고 바꿔 먹으면 돼요? 농사 짓는 지역의 사람들하고 바꿔 먹으면 됩니다. 프랑스 좋아하는 뭐 발달했다 그랬어요? 포도주. 얘네들 이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너네하고 바꿔 먹자. 서구는 기본적으로 이 그 유목사회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의 사회입니다. 장사가 굉장히 발달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모여야 되고 거기서 무슨 국가가 발달한다? 도시국가가 발달합니다. 도시국가가 발달하고 돈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 권리의식 생기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농경문화하고 유목문화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대만 갖고는 그러니까 12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우리 쉬운 말 합시다. 태양이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태양이 운행하는 겁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이렇게 운행하지만 태양이 어디겠냐면 그것이 땅에다 미치는 영향을 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 하늘 따로 땅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땅에서는 뭐가 생겨나더라?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봄이 되면은 뭐가 많다 그래? 봄에는 지금 오다 보면 봄바람 되게 많죠. 봄에는 바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을도 바람이 있고 여름도 바람이 있고 겨울도 바람이 있지만 봄은 바람입니다. 왜요? 요거 잘 보세요. 이것 따로 그것 따로 머릿속에 따로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엄청 자,
여기 지금 이거 우리 볼 줄 알잖아요. 그죠? 봄이 어디예요? 이 그림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니까 그니까 이론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 여기서 입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죠. 자 이게 봄이죠. 입춘. 여기가 입춘. 그러니까 요 실은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져야 되죠. 그죠? 여기도 요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봄이죠. 봄이라고 할 때 이거 보세요. 전부 다 뭐의 땅 속에는 양기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기운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이렇게 받아서 이제 뭐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그럼 땅 속에는 왜 양기운은 계속 내려오고 땅 속에 있는 찬기운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부딪히겠죠. 바람이 안 셀래야 안 셀 수가 없고 계속 음양이 충돌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도 추운가 보다 하고 꽉 하고 있어. 겨울 춥든가요 안 춥든가요? 아직 추워봤자죠. 왜냐면 나도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봄은 어때요? 겨울보다 더 춥죠. 지금 나올 때 보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안 추웠는데. 그럼 지금 분명히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더운 기운이 이렇게 내면서 냉기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우리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그것 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자 그러한 느낌들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이거 말로 풀어먹으려고 해보세요. 무지무지 복잡하죠? 근데 이게 딱 부호로 하나 해두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에도 마냥 필설로 그야말로 말로 그 다음에 글로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더라? 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공부하면서 괴를 볼 줄 모른다. 주역 공부? 못하는 거예요. 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음양의 이치를 그대로 담아두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12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했죠. 왜냐하면 12대라는 것이 태양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또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달이 몇 번 운행한다? 12번 운행한다 그랬죠. 12번 운행하는데 그런데 달은 빨리 돌고 태양은 느리게 도니까 1년이면 벌써 또 며칠 차이가 나요. 달은 12번 돌고도 12일 정도가 남죠.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다시 한 달이라고 하는 보름달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농사 짓는 때에다 태양력에다 그죠? 농사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태양의 운행에다 맞춰 둔 것이 바로 뭐예요? 24절기입니다. 그죠?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란 글씨로 쭉 써놓은 내용이에요. 24절기다라고 하는 것은 24방위에 근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방이다 그러면은 자 천간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표현하는데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죠. 동서남북 사이에 사방 팔방이 되겠죠. 팔방이라고 할 때는 사이방을 표현합니다. 그럼 사방이다 그러면 동남서북에다가 동남방 그죠? 그 다음에 서남방 그 다음에 서북방 그 다음에 동북방 해서 우리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왜? 왜? 이 대답 잘해야 되죠. 농경사회는 어떻게 한다?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그죠?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해질 때쯤이면 들어와서 뭐예요? 들어와서 쉬는 거죠. 잠자는 겁니다. 잠자고 이 추운 겨울날은 또 뭐예요? 가을날에 다 장만해 놓은 거 가지고 배뚜리하면 놀면서 사는 거죠. 놀면서 그저 먹고 사는 때입니다. 황합 먹은 사람들만큼 이 농경사회만큼 이 편한 생활 없어요. 고통당할 일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서 우리는 달밤이 아름답죠. 우리 이태백의 달이 있지 드라큘라의 달은 없습니다. 그죠? 블루문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쟤네들은 밤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랬죠. 왜? 내 전재산을 끌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전재산을 갖고서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도둑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약간 아직은 뭐 도둑놈이 거기까지 와서 어떻게 훔쳐갈 거예요. 그죠? 끌고 가려면 그것도 때로 와야 되는데 정말 무서운 놈이 있죠. 예, 약육강식의 그 짐승들이에요. 육식동물들. 얘들이 그러면 차라리 그저 칠같이 어두운 밤에는 뭐 하면 돼요?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니까 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어쨌든 얘네들은 냄새 맡고 올 테니까 대신에 사방팔방으로 불 피워놓으면 되는 거죠. 불 피워놓고 자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뺏기는 놈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맨 놈 좀 희생되는 것 중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피가 뚝뚝 흘린 적이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한데 제일 저주스러운 게 언제겠어요. 휘엄청 달던 밤. 그때는 내 눈으로 뭘 봐야 돼요? 내 어마어마하게 그저 내가 공들여서 키우는 내 재산이 그저 쟤네들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잡아갖고 피 뚝뚝뚝뚝 흘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공포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저는 항상 서양 영화들 보면서 왜 저렇게 공포 영화들을 만들까? 우리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우리 귀신이 보름달 드는 밤에 나타나던가요? 우리 귀신은 보름달 드는 밤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집안에 방 안에다 내가 촛불 켜놓고 있더라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나오면서 바람이 휙 불면서 촛불도 쫙 꺼버려요.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수령님 제가 억울하게 죽어서 이거 해주면 그 다음에 알았다 내가 원하면 풀어줄게 하면 그 다음에 귀신 어때요? 우리 귀신은 그걸로 끝이에요. 저기는 아니죠. 무시무시한 귀신입니다. 그게 인류가 오랜 그 유목민들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공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오로지 매달리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하느님 그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로지 신하고의 이 교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그럴 필요 있어요? 아이 뭐 조상 때부터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농사 지었는데 그저 누구한테 감사드리면 돼요? 저 하느님한테. 아이고 땅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터전은 만들어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만 뭐냐 위정자들은 농사만 잘 짓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내 자리는 누가 보존을 해줘요? 백성들이 알아서 보존해 줍니다. 이것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 임금님 그러면서 얼마나 떠받들어줘요. 근데 이거 여차 잘못했다 그럼 뭐예요? 저거 네가 우리 돌보라고 너 그 윗자리에다 두었지 혼자 뭐 착복하라고 뒀냐 하면 쫓아냅니다.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또 농경사의 그 단결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뭘 만들어요? 군주가 이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전부 다 위정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 태양력에 맞춰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해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오로지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2대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태양력이 1년 366일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요 체제가 완성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요임금 시절이에요. 요임금 때 누차 강조드렸지만 요임금 때 그 1년 366일로 하고 그 다음에 윤달을 두어서 이거 책력을 정확하게 보정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요전편 서경 시작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 잘 살 수 있도록 책력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뭐가 온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대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갑진년 대홍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임금 등극한 60년 되는 해가 되는데요. 아, 인류가 이제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미중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 군주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는 절대로 도망 못 가요. 그죠? 내 혼자 나 살겠다고 배 띄워서 어디 간다. 그러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치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요임금을 해서 물이 넘실넘실거리면서 저 산구릉을 다 넘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요임금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추천하라 그랬더니 그때 곤이라고 하는 우임금의 아버지, 나중에 우임금이 되는데요. 곤이를 추천을 합니다. 그때 요임금 대뜸 뭐라고 하냐? 그저 포악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성질이 사나워서. 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요즘 말로 보면 뭐 기술력만 있으면 되지까지 그게 인격이 무슨 상관입니까죠? 자, 일을 하려면은 자, 정치인이 일하다 더군다나 전국토에 대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수사업. 그러려면은 백성들이 치수사업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떠내려가서 내가 죽어요. 그럼 그거 동원하겠습니까? 국가가 아무리 강제 동원한다고 해도 도망치는 자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격까지 포악하다. 그죠? 우리 계속 핍박해가면서 저거 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내 자식이 있는데 그거 보내겠어요? 야야 돼서 도망가라 하고 도망갈 돈 노잣돈 줘서 도망가도록 만들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개했는데 9년 동안 하면서 어떻다 그랬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계속 물막이 공사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요임금대로 성질 났죠. 그 사이에 그 젊은 순임금은 순을 이제 섭정위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 추방을 시켰습니다. 추방 가서 너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하고 내쫓아 버렸죠.
그래서 귀향을 보냅니다. 아, 그 옆에서 누가 다 봤겠어요? 아들이 봤죠. 아들이 보면서 아들도 이제 나이도 들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계속 실패를 하실까? 임금님이 그 나름대로 막 믿고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뭐예요? 물막이 공사했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 바로 요 문제 선천팔계 방위도에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물은 그냥 왼쪽이고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 씨가 천하를 다스리면서 자 이른바 그 8개의 이치를 가지고 쭉 다스렸는데 나도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저 물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낙수에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헤맸겠죠. 아 도대체 방법이 뭘까?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갔고 이건 내 집안 살리려면 나라도 힘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낙수에서 떠오른 누구를 보고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 등딱지가 그죠?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죠. 거기서 문득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 연구를 하고 뭔가 고민 많이 하다 보면 뭐 하나가 단초가 돼서 일이 확 풀리죠. 가만히 그리고 낙수에서 가만히 봤더니 어떻든가 그게 이제 공자가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저 뭐예요 하수 의제 안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하셨던가요? 무리여 무리여 그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야를 쉬지 않고 불사주야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 흐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낙수에 가만히 서서 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물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무리 물이 전국도가 물에 잠겨 있어도 물은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흘러서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거였죠. 맞다. 물은 뭐 더군다나 뭐 저기 뭐야 거북이 등딱지라고 하는 건 육이라고 하는 우리 일육수 그랬잖아요. 그죠? 하도수에 이미 일육수가 있었고 하도수에 일육수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하도수 따로 이것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아 바로 저거였구나. 복희 씨가 말씀하신 게 그거였구나. 선천팔계 방위도는 있지만 물은 어떻게 된더라? 아래로 흘러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 공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달리 철학적으로 원천 다시 말해서 근원이 아주 많은 물들은 결코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 아무리 큰 물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밑으로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돌렸죠. 그래서 물꽃 트는 공사를 한 거죠. 이거입니다. 그죠? 물꽃 트는 공사를 이렇게 시작해서 물을 아래로 뺍니다. 그래서 요임금에 이 계시는 그 수도 그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돼요? 저 도랑을 만들고 일단 물 만드는 방식이면 저 위쪽에서부터 도랑을 계속 파야 되겠죠. 파가지고 그걸 어디로? 내로 뽑고 내에서 강으로 뽑고 강에서 어디로? 바다로 물기를 계속 뺍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국도 전부 쫙 돌아가면서 어디냐면 제도니까 거기가 이제 서북 쪽이 아니 동북 쪽입니다. 동북 쪽 그게 요즘에 여러분들 호구라고 하는 태양산 그 위쪽 그 위쪽에 해당되는데요. 그 위쪽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저 서북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8년간에 걸쳐서 그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기 공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물 빼기 시작하면은 자 물을 빼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게 지금 농사 짓는 얘기 하자는 겁니다. 짐승 먹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을 뺐더니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요? 예? 뭐가 드러난다고요? 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맹자 공부하신 분들 공부하셨을 거고 저 서경에 보면 다 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물은 맨 밑으로 내는데 그러면 땅이 이쪽으로 됐죠. 여기다 공자가 이 곤귀에 대해서 뭐라면 치역호곤이라는 말 나중에 다시 공부할 텐데요. 치역호곤이라 해서 모든 역사는 자 곤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물을 뺐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번에 다 이 공부한 거 따로따로 두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가 그 여름을 지나면서 그죠? 여름을 지나면서 다 익기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땅에서 익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 이루어지는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하고 아니 정에서 가지가 무성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파란 걸로 쓴 것은 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 기, 그죠? 토라 그랬습니다. 이제 땅에서 익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익으면서 비로소 맛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예요? 요때죠. 그죠?
요때가 되고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 쭉쭉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읽는 곡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봄 동안에 내내 고생해서 그죠? 이른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나 이 농사를 지면서 고생한 결과가 이때 나타나요? 아니죠. 요때쯤 가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선한 곤방. 그래서 바로 곤방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고 그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요때쯤가에 나오는 거죠. 내가 물 빼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직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씨 뿌리기 하는 걸 가르쳐 준다 그랬죠.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예요. 요 방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난 거죠. 다 농사를 기준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곤방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자 땅이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진목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모든 곡식들이 각각의 구역에 따라서 가지런하게 정리되는 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제출 호진하고 그래서 제호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방에서 모든 것이 가지런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일 먼저 앞서서 일들 해야 되겠죠. 정치가 되는 거죠, 이게. 물을 다스리는 거야. 물을 다스려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군주의 역할입니다. 요 역할만 제대로 해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도망 안 가죠. 아무리 어려운 시기 오더라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발벗고 나서는 거죠. 요 임금이 치수 사업을 성공을 시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났을 때도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건방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쪽은 뭐 오는 때예요? 이때가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때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동북이란다. 서방 감수에서 어둡다, 캄캄하다, 어렵다 이런 뜻이 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어렵고 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굳세게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북 건방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험난함을 겪어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자 이걸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들을 딱 보전을 다 해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정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홍범에서 보면은 1월 시기요, 2월 화요, 그 다음에 3월 뭐예요? 3월 사 제사 지내는 거, 4월 그 다음에 사구조 저기 사공 그러니까 이른바 전국토의 그 기간산업 이런 것들 쭉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라 그랬죠? 교육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전국토 안정시켜 놓고 백성들이 기본적인 먹는 문제 해결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끝냈죠. 그 여기다 뭐라 하냐 공자가 간방에다가 종만물 시만물자 막성호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마치고 다시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 완전히 어둠이 가고 밝음이 다시 시작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방이 동북방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맨 마지막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리.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백성들을 뭘로써? 문으로써 그죠? 문으로써 교육으로써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명사회가 되고 바로 문화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밝은 정치 그죠? 우리가 명명덕하는 바로 명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밝은 정치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임금의 치수사업이라고 하는 것 저 복희씨의 이 선천팔계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되고 치수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천팔계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죠?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만 따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자연재해를 겪어보면서 아 그거는 다는 아니더라. 그래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은 물공사더라. 그래 정치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때가 이때가 되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최소한의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만들어 주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국가가 단단하게 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공자가 이제 논어에서 표현하는 거는 자 고르게 그죠? 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이고 그래가 국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뭐예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맹자도 뭐라고 했냐면 자 천시가 있고
그죠? 그다음 뭐라 그랬나? 지리. 천시가 하늘에 때가 있고 땅에 이로운 점이 있더라도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뭐더라? 인화라 이렇게 표현했죠. 저 때 알고 하면 뭐 합니까? 너도 때 있고 나도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땅에 이로운 점이라라고 하는 건 자 각자마다 그 유리한 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무너지는 게 어디예요? 내부부터 무너지는 거죠. 내부의 인화 단결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뭘 우선으로 해야 된다?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바로 이 물 공사, 그죠? 이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 남쪽 경상도 저쪽인가요? 굉장히 가물다고 그러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봄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 후천 8개 속에는 바로 이제 그 우임금의 치수 사업 속에서 나중에 이제 정치의 대경대법을 표현한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지난번에 이제 설계전 우리 공부하고 있었던 거 있죠? 자꾸 살을 붙여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디 했었죠?